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좀 약간 심심해가지고 한 편 찍어놓게 되겠습니다. 뭐, 항상 좀 아이디어 떠오를 때 이제 찍어놓지 않으면 제가 저 스스로가 까먹을까봐 계속 좀 남겨두려고 해서 했습니다. 네. 오늘 예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전에 다른 영상들에서 많이 비슷하게 다루긴 했었는데, 사실 같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네, 이제 예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예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예금을 하잖아요. 은행에 예치를 한다. 은행에 돈을 넣는다. 라는 거죠. 여기서 약간 중요한 게 은행에 돈을 넣었을 때 그러면 이게 뭐 그 은행에 보관이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은행에서는요 이 돈을 넣으면요 이제 뭐 제가 은행을 다녀보진 않았으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이제 흘러가는 막부를 보면 이제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은행은 예금으로 무엇을 할까? 라는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는 그 어, 대출을 다시 해주겠죠. 당연히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거고 대출은 다 아시다시피 그 지급 준비금의 뭐 X배를 대출해준다 이런 게 다 아시죠? 뭐 6배면요 가령 뭐 내가 50만 원 예치하면 300만 원씩 대출해주고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은행에서. 그 두 번째가 중요한데 단기 채권을 산다 라는 게 있어요. 이거 혹시 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사실 이거 몰랐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되게 신선했는데 이게 왜 신선하냐면요 일반적으로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를 하면요 은행에서도 이 예금자 보고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은 한마디로 예금자 보호 못해줘 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사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요 이 어쨌든 현금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로 단기 채권을 사요. 그럼 왜 단기 채권을 사냐? 단기 채권이 가장 안전 자산이라서 그래요. 가장 네 아이고 채권 가장 안전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짧죠 일단. 듀레이션이 짧고 그러니까 그 만기가 짧잖아요. 듀레이션 만기가 짧고 그리고 가격 변동이 가장 작아요. 변동이 작다. 그런 게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단기 채권이거든요. 사실 단기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국가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단기 채권은 사실 언제든지 내가 예를 들어 뭐 채권시장에서 1억 원어치의 단기 채권을 매입하였다 하면 뭐 3개월 있다가도 1억 원에 팔 수 있다. 이게 거의 확정적이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유동성이 충분하면서 그러니까 거래량과 유동성이 충분하면서 원금으로 회수 가능한 확률이 가장 높은 투자처가 단기 채권이에요. 네. 듀레이션이 짧을수록 원래 그 굉장히 그 안전자산이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2년 후의 상황을 알 수가 없는데 3개월 후가 망하지 않을 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짧은 단기 채권이 가장 이 유동성이 국가에서 발행하는 거니까 이제 굉장히 인기도 많고 거래량과 유동성이 충분하면서 원금으로 회수 가능한 확률이 가장 높은 투자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 얘기 왜 했냐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금을 넣으면 은행에 보관이 돼 있을 거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뭐 지금 뭐 10,000원 뭐 좀 비유를 하자면 매수창에 있고 뭐 매도창도 있겠죠. 주식창을 그리면 뭐 매도창 뭐 호가가 있으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0,000원 매도자는 뭐 10,000.0001원에 난 팔 매도하겠다 뭐 이렇게 있고 그리고 매수자는 10,000원 뭐 999.999원에 사고 싶다 뭐 이렇게 호가창이 있을 때 어쨌든 이 10,000원에서 호가가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거래량이 가장 많은 게 이 채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으로 넣는다고 해도 사실 은행에서는 이거를 사는데 쓴다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은행에 넣으면 그 어쨌든 예금이 있거나 그냥 대출 용도로만 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대부분 이 단기 채권이라는 걸 사는데 쓰게 돼요. 그래서 은행이 우리 돈을 1억 원을 넣으면 이거 이 매수창에다가 만 곱하기 뭐 만을 해가지고 이거를 사겠다라고 우리 돈을 그 단기 채권을 갖다 박는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5천만 원 이상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럼 단기 채권의 이자가 예금 이자예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사실 이거 저는 알았을 때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왜냐면 단기 채권의 이자가 예금 이자이기 때문에 결국은요, 사실은 그 유가증권 앱에서 단기 채권을 매수해서 그 만기가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이자를 받고 원금을 돌려받으면 받는 행위, 것과 내가 은행에 가서 예금 이자를 받고 원금을 돌려받는 행위, 이게 같은 원리고 실제로도 수익률이 같아요. 제가 이거 실험을 해봤었거든요, 예전에. 이거 되게 놀랍잖아요. 우리가 유가증권 앱에서 단기 채권을 매수해서 만기가 될 때까지 이자를 받고 원금을 돌려받는 행위는 굉장히 투기적인 행위로 느껴지는데 사실 이 후자는 굉장히 안정적인 행위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두 행위는 사실은 경제학적으로 같은 원리고, 왜냐면 내가 은행에다가 예치를 5천만 원 이상 할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되고, 내 돈들은 사실 이 증권창 앱에서 하진 않겠지만 사실상 이거와 같은 상황이 은행에서 내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가지고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 증권 앱에서 단기 채권을 매수해서 만기가 될 때까지 이자를 받고 원금을 돌려받는 행위랑 내가 은행에 가서 예금을 예치한 다음에 원금을 돌려받는 행위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예금 이자가 2%인 경우는 보통 단기 채권, 뭐 3개월물까지는 아닌데 뭐 2년물 국채 2년물의 이자가 2%인 경우예요. 보통.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결과가 나와요. 오늘 예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얘기가 나왔지만 여기서 대출에 대한 얘기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대출 이자는 보통 뭐 5%잖아요. 그럼 이게 재밌는 게요. 이 이자가요. 국채 10년물의 이자가 같아요. 이거 놀랍죠? 왜 놀랍냐? 2년물의 이자가 2%니까 10년물의 이자는 5%?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출을 일으킨다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은행 입장에서 이제 빌려준다는 게 돈을 주고 이제 5% 그러니까 10년물에 넣는 그런 느낌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있다가 받는다 이런 느낌으로 어쨌든 해줘서 그래서 이게 장단기 금리차가 됩니다. 즉 장단기 금리차가 되고 이게 결국 예대 마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경제학 책에 뭐 나와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제 맘대로 생각한 거예요. 혹시라도 오인하지 마시려고. 장단기 금리차가 결국 예대 마진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역전은 은행의 디폴트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대 마진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신기하죠.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되는 순간 단기 채권에 이 넣어놓는 그러니까 그 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빌려줄 때 더 이자가 싸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거 좀 더 잘 풀어서 준비를 해서 설명했어야 되는데 제가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막 찍어가지고 저 이유가 좀 더 자연스러운 이유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냥 요렇게 암기하셔도 사실 괜찮아요. 이 대출이자는 결국 국채 10년물의 이자고 그 예금이자는 보통 2년물 채권의 이자더라고요. 3년물인가 하여튼 2년물에 3년 제대로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단기 채권의 이자율은 거의 예금이랑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가 아무리 제 주변에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주식을 하는 걸 보고 항상 이제 뭐 위험이다 뭐 얘기를 하면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건 뭔지 알아요? 이러면서 예금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실제로 이게 틀린 말 아니에요. 예금이 30년을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득인 부분이 됐다는 그런 결론이 있었거든요. 그런 또 약간 내용이 있어요. 그 데이터가. 예금에 30년 하면 주식을 투자하는 거랑 거의 수익률이 같다. 그 이상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고금리 시대 얘기고 어쨌든 예금을 5천만 원 이상 하게 될 경우 이 이상 예금자 보호가 안 되고 그건 마치 단기 채권을 사는 거와 같은 효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이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상황은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겠죠. 은행 파산의 경우고 사실 이거는 국가의 단기 채권이 이자율이 뭐 20%가 되는 국가 디폴트 상황이 되는 상황이겠죠. 그 중앙은행이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제 은행도 어쨌든 단기 채권을 사잖아요. 근데 이 단기 채권을 산다는 게 국채 제가 말씀드렸지 3개월물에서 2년물을 사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 호가창은 사실 국채 3개월물 혹은 2년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국가가 망할 상황이 되면 국가의 이 3개월물, 2년물도 알다시피 뭐 그리스,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는 20%막 이렇잖아요. 그 국채 수익률이. 그만큼 국가가 위험하니까 이자라도 많이 주겠다고 이제 막 빵꾸라를 쳐가지고라서 어떻게든지 돈을 끌어모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금 이자가 사실은 그래서 그 디폴트 리스크가 오면요. 예금을 은행이 예치를 해도 이자를 이만큼 줘요. 네. 그러니까 IMF나 뭐 이럴 때는 이 이자가 예금 이자가 되게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예금 이자가 높아지는 상황이 돼요. 그건 또 마찬가지로 국채 이자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시다시피 돈을 이제 모아야 되니까 내가 처음엔 2%만 주면 이제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렸는데 나중에 20%까지 줘야지 사람들이 몰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망할 때가 되면 예금이자 20% 해준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단기 채권 이자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20%가 된다는 거는 단기 채권 이자가 20%가 된다는 거와 같은 얘기예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그 요지는 은행이 한테 그 예금을 넣더라도 사실 은행도 위험자산인 위험자산을 한번 묶이고 안정자산인 채권의 호가창을 보고 채권 매수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신이 사실 유가증권 앱을 켜가지고 단기 채권을 매수해서 만기가 되될 때까지 이자를 받고 원금을 돌려받는 행위를 하면 굉장히 이상한 짓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내가 은행에 가서 예금 이자를 받고 원금을 돌려받는 행위와 경제학적으로는 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 전자는 마치 위험한 이상한 행위를 넌 하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주지만 후자는 마치 굉장히 안전한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둘은 사실 같은 경제학적인 행위고 그리고 이 둘은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사실은 2018년도에 실험을 해봤는데 이거는 똑같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 이자 모든 그 원금 돌려받는 것까지 똑같아요. 모든 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도 어쨌든간 이 단기 채권을 산다. 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었고 조금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 시간이 지금 굉장히 좀 너무 많이 지난 것 같긴 한데 그 워렌 버핏이 혹시 한 얘기 혹시 아세요? 그 내가 죽으면 뭐 인덱스 펀드에 90% 투자하라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95%는 인덱스 펀드, 5%는 단기 채권에 투자하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단기 채권에 투자하라 이거는 사실 너는 현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이 워렌 버핏의 그 배우자 워렌 버핏의 배우자는 너무 너는 당신이 현금이 많기 때문에 현금을 은행에 예치해봐야 은행이 위험해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증권을 켜서 단기 채권을 매수해서 이자가 될 때까지 돌려받는 행위를 은행이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가서 예금이자를 받고 원금을 돌려받는 행위는 근데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서 당신은 은행에 가서 예치해서 5천만 원밖에 보호가 안 되는 것보다 유가증권을 켜가지고 단기 채권을 직접 매수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은행이 하는 행위를 당신 직접 해라 라는 뜻이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왜냐면 단기 채권은 다르게 말하면 현금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의 요지는 현금은 뭐 예금이 될 수가 있겠고 이건 사실 단기 채권 매수와 셋은 같은 포지션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르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단기 채권 매수가 더 안전하다. 내가 직접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은행에서는 5천만 원밖에 보호가 안 되니까. 네,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